보물섬 7화 서동주가 태어난 날에 소름 끼치는 비밀? 왜 차강천이 구원자가 되는 거지? 여운남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고문자는 기억을 잃은 서동주에게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를 재빨리 알려주라고 하며 고문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동주는 비밀번호를 전혀 모르는 듯했다. 그는 정말로 잊은 걸까? 아니면 꾸며내는 걸까? 고문자는 확신이 없었다. 서동주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고 고문자는 그를 지켜보며 지쳐 있었다. 하지만 고문의 강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동주는 여전히 싸우기 쉽지 않았다. 비밀번호를 알려줄까? 무령을 하든 불령을 하든. 나는 이미 2번이나 다쳤고 아직 살아있어. 나를 죽이려던 자들은 지금쯤 이걸 르네상스라고 부르고 있을 거야.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기적이야. 내가 너 같은 놈들이 내게 하는 이 창녀 같은 구식 고문에 굴복할 거라고 생각해? 웃기잖아. 서동주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었지만 의식과는 달리 몸은 점점 더 지쳐갔다. 결국 그는 끊임없는 물고문으로 의식을 잃었다. 겁에 질린 고문자는 서동주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려 했고 그녀는 인공호흡까지 시도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즉시 염장삼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동주의 건강이 위독해. 거의 죽어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후 염장은 매우 짜증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 방금 뭐라고 했어? 서동주의 상태는 어때? 내가 분명히 말해야 하지 않아. 서가의 수장은 이제 이조원이야.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전에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압도당했다. 기억해. 서동주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을 거야. 염장은 서동주를 죽이지 않고 계속 고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고문자는 서동주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연루되었다고 믿었다. 그는 동료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 녀석은 예외적이다.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든 그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냥 포기하고 그를 놓아주자. 그는 마치 당장 그를 버리겠다는 듯이 큰 소리로 덧붙였다. 이 남자는 정말 야만스럽다. 이런 남자는 처음 봤다. 버릴 수 없는 거라면 당장 회수해라. 우리는 지쳐 있으니 안으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자. 고문의 메시지를 받은 염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그때 뒤에서 전화 통화를 지켜보던 청구호가 말했다. 그에게 비슷한 스트레스를 주면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까? 허일도에게 새둥주를 다시 쏘라고 할까? 이 말을 듣고 염장은 그것이 유익한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강한 충격을 주면 기억을 회복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허일도를 다시 활용하려고 했다. 허일도는 이미 염장에게 3번이나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볍게 여기지 않을 터였다. 그는 염장과 엄숙하고 차가운 태도로 대화를 나누었다. 당신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목도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론으로 동주를 촬영하는 모습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나중에 저를 괴롭히는 핑계로 삼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을 믿고 당신과 같은 처지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반만 줘. 2조 달러의 정확히 절반, 1조 달러만 주면 서동주 기억을 고쳐줄게. 염장은 허일도의 제안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고문이 이미 실패했고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제안을 수락하는 척했다. 하지만 염장은 돈에 눈이 멀었고 사건 때문에 화를 참을 수 없어 그날부터 극도로 긴장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기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서동주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허일도는 늘 그를 유인해 죽이려고 했다. 반대로 서동주는 본격적인 보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허일도의 총격으로 인해 성현이라는 이름을 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은 다른 사람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날 부모님은 모두 차 안에서 사망했고 살아남은 유일한 청년은 성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 손상이 너무 심해서 의사는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의 도움으로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그의 생명을 크게 구했다. 그 언니의 이름은 아그네스였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기억을 되찾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서동주는 말했다. 언니, 저는 성현이에요. 그 사건의 트라우마로 인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깨어났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성현이라는 이름뿐이었어요. 묘라는 이름을 알아요. 서동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공비서는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눈을 크게 뜨고 들고 있던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공비서, 괜찮아요. 평소에 실수를 잘하지 못하는 공비서가 계속 실수를 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빠르게 판단한 서동주는 공비서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성이라는 이름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어쩌면 내 출생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그네스 자매가 아니라 공비서일지도 몰라. 하지만 공비서는 충격을 받지 않은 듯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쟁반이 얼마나 깨끗한지 언급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늘 실수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성현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맞나요? 바로 치우고 물품을 보충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동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다. 공비서가 자신을 성현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장난기 있고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름을 잊은 동행자와 달리 공비서는 이름을 기억했을 것이다. 이 경우 성현 대신 서동주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서동주는 이를 생각하며 손을 흔들며 음식은 필요 없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공비서, 이야기합시다. 공비서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듯했지만 결국 성공했다. 서동주는 그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은 전에 나를 성현이라고 불렀다. 그럴 의도가 있는 줄 알았다. 내 이름에 충격을 받은 척하려는 줄 알았다. 공비서는 당황한 듯했다. 그는 나에게 인사하고 재빨리 사과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성현이라는 이름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 하지만 서동주는 교육부 장관에게 큰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공비서, 나는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나는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발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저는 그것을 즐길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자신감이 가득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가족과 강한 유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제 본명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제 부모님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때 공비서의 검지손가락이 약간 늘어졌다. 누가 우리 부모님을 죽이려 했나요? 그때 공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 줄 모르고 다시 한번 도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서동주의 손목은 이제 묶여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마, 공비서. 공비서의 사무실은 바닥에 있었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움직였다. 그 전에 모든 사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사실을 숨겼어요.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은 기꺼이 받겠습니다. 공비서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꽉 차고 무거웠다. 서 국장. 아니, 성현 씨. 정말 죄송합니다. 공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우연히 물을 마시던 허일도가 우연히 공비서와 서동주의 깊은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얼굴이 굳어지고 공비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갑자기 그들 사이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시 출생의 비밀을 알 기회를 놓칠 뻔했던 서동주는 분노를 억누르려고 그는 허일도를 거칠게 벽 쪽으로 끌어당기고 불타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공비서를 암살하고 싶은 거야. 나한테 총을 쏘았잖아. 난 이미 다 기억하고 있어. 살인미수로 감옥에 가지 않기로 했다면 그때부터는 내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지. 서동주는 허일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는 은혜 아빠니까 조용히 해. 아니면 내가 조용해지면 정신 차려. 허일도는 너무 충격을 받아 얼음처럼 되었다. 괜찮은 거야? 아니면 그냥 몇 개 기억해낸 거야? 그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를 죽이려 했던 서동주가 너무나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대화를 중단시킬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허일도는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와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날 저녁 공비서는 서동주에게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다. 사실 서동주의 부모님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공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염 씨는 과거에 차강 회장의 후원자로 상당한 자금을 받았다. 그는 대산 브랜드의 경쟁 회사에 연루된 서동주의 친부모를 직접 살해했다. 그는 그들의 회사를 저렴하게 인수하여 지금의 대산 주식회사를 키웠다. 그리고
공비서의 조용한 덧붙임. 그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어린아이가 행운아가 되었다. 그 아이가 바로 성현이었다. 공비서는 어린 성현을 보호하고 그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그는 그 정보를 위원장 차강철과 장선에게 숨기고 대신 비밀리에 아이를 지키며 살았다. 예상대로 시간이 흐르고 차강철과 장선은 성현이라는 아이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비서는 조직의 몰락에 대한 자신의 역할로 인해 죄책감을 느꼈고 이는 그를 잊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서동주의 이름이 성현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실수로 쟁반을 떨어뜨리고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를 쏟았다.